네, 안녕하십니까. 18강 들어가겠습니다. 제2절 인적자원 관리로 들어가죠. 자, 교재는 우리가 141페이지입니다. 자, 제2절이죠. 그래서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는 우리가 인사관리라고 하죠. 그래서 인사관리. 그래서 인사란 이제 종업원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자원을 확보하고 인적 자원을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해주고 계속 유지하는 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그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인적 자원의 의의는 한번 봐야 됩니다. 인적 자원 관리 의의 볼게요. 자, 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가 조직과 구성원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직의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의 좀 전에 얘기했지만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 등의 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밑에 그 개념 모형은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 계획, 조직 통제라는 관리 체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인적 자원에 대한 그 우리가 밑에 관리의 활동은 그냥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넘기시면은 개인과 직무에 대한 그 결합도, 자, 동그라미 3번만 좀 체크할게요. 개인과 직무의 조화, 이 정도는 좀 보십시오.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욕구, 그 다음에 직무의 요건과 보상 간의 관계를 충실히 이해하여 양자의 적합성 관계를 모색하도록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인이 행동하고 이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의 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3번 인적 자원 관리의 결과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결과가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직무 성과예요. 직무 성과를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종업원의 유효성이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 만족을 봐야 됩니다. 직무 만족. 그래서 이 경우는 개인은 직무와 관련된 보상을 추구함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는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출근율과 근속 연수를 봐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따지는데,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는 자체가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직무 분석이라는 파트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좀 보여드린다면, 자, 직무 분석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별표 표시를 하나 할게요. 출제 빈도가 높아요. 직무 분석. 자, 그래서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직무 기술서하고, 제가 또 비교할 건데요. 직무 기술서하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가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진다면, 이 두 가지의 비교 내용이 시험 문제입니다. 비교하는 내용 살피는 게 시험에서 출제된다. 시험 출제. 그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직무 기술서는 이따 보겠지만 직무에 대한 거는 직무에 대한 초점이야. 기술서. 그 다음에 명세서라는 것은 인적 요건에 초점을 둡니다.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직무 평가를 하죠. 그 직무 평가는 우리가 그 직무 평가에 대한 방법으로 본다면 두 가지입니다. 직무 평가에 대한 방법. 그래서
비양적, 그 다음에 양적이 있죠. 자, 그래서 양적이 아닌 거는 우리가 질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적. 그래서 두 가지가 서열법과 분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따지고요. 그 다음에 양적이라는 것은 양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점수를 매기는 점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지는 거죠. 요소비교법. 그래서 직무평가는 이제 직무급을 도입하겠죠. 도입해서 우리가 이 동일한 직무는 동일한 임금을 준다. 동일한 임금을 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무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평가가 있으면 직무 설계가 있습니다. 직무 설계. 직무 설계는 이제 중요합니다. 얘도.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을 계속 이 순환을 하는 거죠. 직무 순환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확대, 가업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직무 확대. 그래서 우리가 직무 확대, 가업수 증가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직무의 충실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직무 특성 모형이 나옵니다. 여기서 직무 특성 모형이 나온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천천히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143페이지에 직무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의 가볼게요. 얘는 특정 직무의 내용, 성격을 분석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조직 구성원의 지식, 능력, 숙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직무 분석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과 요건을 본다면 직무 분석, 내용 분석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직무 분석 과정에서 파악해야 할 내용은 직무 내용이라든지 직무 목적, 작업 장소, 작업 방법, 작업 시간, 소유 기술 등이 있죠. 그다음에 수행 요건 분석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분석합니다. 그 내용은 전문 지식, 교육 훈련 등 숙련도,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노력, 책임 위험이나 불쾌 조건, 작업 조건 등이 되겠죠. 직무 분석에 대한 목적은 밑줄만 쳐놓으세요. 얘는 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작성에서 이 직무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의 활용 분야를 세분화하면 다른 것 같은데요. 조직 구조의 설계,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의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및 보상, 그 다음에 경력 계획, 기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직무 분석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관찰법이라는 거. 자,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 갑니다. 그럼 첫 번째 1번 관찰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관찰이라는 자체는 훈련된 직무 분석자가 직접 직무 수행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작업이나 집중을 요구하는 직무보다는 생산직이나 기능직에 적절한 작업이죠.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면접법입니다. 자, 면접법은 담당자 또는 감독자, 부하 기타 관계자를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면접해서 필요한 분석 항목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느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기간이 긴 작업이나 정식적인 작업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류의 직무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종업원수가 특히 많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지법. 자, 질문지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밑에 보시면은 표준화되어 있는 질문지를 갖고 우리가 보통 논문에서 많이 쓰죠. 설문지 같은 거를 표준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무 담당자가 직접 직무에 관련된 항목을 체크하거나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직무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고 이 설문된 거를 돌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른 직무 분석 방법에 대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제 수행법, 실제 수행을 하거나 또는 경험법이라고 하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직무 분석자가 분석 대상 직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학습될 수 있는 직무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무 수행에 광범위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위험이 따른다는 직무에 적합하지 않겠죠. 자, 중요 시간법입니다. 5번째, 중요 시간법. 자, 이거는 이제 중요 사건 서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수행자가 보였던 것보다 중요한 또는 가치가 있는 행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중요 사건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6번 말 그대로 그냥 워크 샘플링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관찰법을 보다 세련되게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 과정 동안 무작위적인 간격으로 많은 관찰을 행해서 직무 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기타의 방법은 뭐 앞에 방법들 중에서 2가지 이상을 결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종합적 방법이 기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업 수행자에게 작업 일지를 작성하게 한 다음 직무 직무 사이클에 따른 어떻습니까? 작업 일지의 내용을 분석해서 작업 일지법 등이 있다. 예전에 한번 기출이 됐었는데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 대한 절차는 제목만, 준비 작업 및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대표 직무에 선정을 하고 직무 정보를 획득하며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 직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이 직무에 대한 기술서하고 명세서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비교해 볼게요. 명세서. 자,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의 초점. 그럼 직무의 기술서는 직무의 초점이고, 자, 이름, 성명이죠. 사람. 그래서 이 명. 그래서 인적. 명 나오면 인적. 요건에 초점을 둡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가 돼요. 당연히.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갑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3번의 밑에 직무 명세서의 A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이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부터 가야겠죠. 갑니다. 위에 1번 의. 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직무 분석의 산물이며 직무 분석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의 기초가 된다. 그 직무 기술서는 직무에 초점을 두죠. 가업 중심적인 직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지고, 자, 우리가 성명, 명, 사람. 그러면 직무 명세서는 사람 중심적인 직무 분석이 얻어진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가 가업 요건에 초점을 뒀다면 명세서는 인적 요건에 초점을 둔다. 자, 동그라미 2번 직무 기술서의 밑에 기억의. 자, 직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 직무의 이행 방법과 직무에서 기대는 결과 등 과업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직무기술서가. 그 다음에 밑에 직무 명세서는 3번 기억, 의미. 자, 얘는 명세서는 직무를 만족스럽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 기능, 능력 및 기타 특성 등을 정리해 놓은 문서다. 직무 명세서는 직무 그 자체의 내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인적 요건에 초점을 뒀다는 게 키포인트죠. 사람이 초점을 뒀다. 그럼 오른쪽에 내용을 보시면 직무 명세서는 직무 표식, 그 다음에 직무 개요, 작업자의 교육 수준, 육체적, 정신적 특성, 지적 능력, 전문적인 능력, 경력, 기능 등 인적 요건 등이 포함된다. 그러면 직무기술서와 직무면세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자, 갑니다. 자, 직무기술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밑에 인적자원관리의 일반 목적을 위해서 작성을 하며 직무 내용과 직무 요건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직무 자체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데요. 포함되는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직무 명칭, 직무 개요, 직무 내용, 장비, 환경, 작업 활동 등 여기에 직무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요건. 직무 요건이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특징은 그러니까 직무 요건의 속직적 기준, 직무행위 개선적 포함이고요. 자, 직무 명세서는 인적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구체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분화하여 작성하고 직무 내용보다는 직무 요건을 또한 직무 요건 중에서 또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유의사항이고, 그다음에 포함되는 내용은 직무 명칭, 직무 개요, 직무 내용, 장비 환경 활동의 등 인적 요건이죠. 인적 요건. 그래서 인적 요건이다. 이게 키가 되겠죠. 그다음에 속직적. 자, 아까는 속, 직무니까 속직적인데 얘는 속인적이다. 이런 것들도 비교 나오겠죠. 그래서 속인적 기준, 직무 수행자의 자격 요건 명세서, 사람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직무고 얘는 사람이다. 속직, 소인, 직무, 인적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죠.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페이지로는 365페이지입니다. 17번 확인하죠. 자, 갑니다. 365페이지 17번. 자, 365페이지. 자, 우리가 7번입니다. 7번. 17번이 아니라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직무기술서에 대한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은 직무기술서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나오면 안 돼요. 5번이네요. 자, 바로 틀렸죠. 그래서 5번에 인적 자원의 관리에 구체적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세분화해 작성하는 것은 직무 명세서입니다. 직무 기술서는 인적 자원 관리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직무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5번은 직무 명세서고 직무 기술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라는 게 있죠. 직무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직무 설계의 밑에 양가로 5번에 직무 설계 1번 기억, 직무 설계의 밑줄, 직무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직무를 설계하거나 재설계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직무 설계의 목적합니다. 니은. 자, 직무를 설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직무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우리가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죠.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 성과와 직무 만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양자는 어느 정도 상충 관계에 있어요.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목표 간의 상충이 가장 적게 일어나는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 방안이라는 게 중요해요. 직무 설계 방안.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직무 설계, 그 다음에 직무 확대,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 이게 중요하죠. 들어봅니다. 자, 직무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무 순환은 밑에 조직 구성원에게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지루함이 실증을 열도록 하는 직무 설계 방안을 말한다. 이 정도. 그래서 자, 직무 성과를 높이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들어한다는 것은 내가 뭐 하고 있지? 만족이 떨어진다. 계속 그것을 한다면 만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무 순환하는 것은 잡 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일을 이것저것 시켜온다는 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직무 순환이라는 자체는 자, 페이지 148페이지 메뉴의 점을 보시면
직무순환은 비용 문제를 유발시키고 또 작업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강남구청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 공무원들은요 순환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서를. 이게 직무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공무원들이 아주 제일 우리나라의 제일 큰 직업이라고 전 본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자기 일이 있으면 그걸 끝내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세요.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 자체도 직무순환을 해요. 그러니까 직무순환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좀 늦게 오셨냐니까 이 직무가 옛날에 했던 거랑 바뀌어가지고 그걸 오늘 하루 종일 인수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직무순환이야. 그러면 공무원 조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직무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확대입니다. 직무확대 밑에 직무확대는 우리가 익숙해지면 다른 일하고 또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직무를 또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직무에서 수행되는 가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가업 수를 증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직무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이죠. 즉 직무 확대는 직무가 보다 다양하고 흥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가업들에다 또 다른 가업들을 추가시키는. 그래서 직무 확대다. 그럼 얘는 생산성을 더 증대시킬 수가 있죠. 노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방안의 하나로서 또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충실합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직무 특성의 모형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직무 충실하라는 것은 밑에 전통적인 직무 설계 방법과는 달리 직무 성과가 직무 수행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도 개인의 심리적 만족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제하에서 직무 수행의 내용과 환경을 재설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정도 보시면 직무 충실화의 이론적 근거는 동기 유발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 특성 모형 등이 이 이론적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보시면 직무 특성 모형은 조직 구성원들이 상위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동기를 유발시키고 직무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직무의 특성을 개념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은 자 밑줄 쳐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능, 스킬, 다양성, 기능 다양성, 그 다음에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직무 특성을 파악해서 그러한 특성들 간의 이 상호 관련성과 그러한 특성들이 조직 구성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과 동기 유발 및 만족에 가져다주는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무 평가를 합니다. 직무 평가. 그래서 직무 평가의 오른쪽에 가시면은 149페이지로 가시면 자, 직무 평가의 의의로 가시면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해서 각 직무가 지니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기업이나 우리가 기타의 조직이 있어서 각 직무의 중요성, 곤란도, 위험도 등을 우리가 평가해서 다른 직무와 비교해서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체계적 방법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적이지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거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밑에 직무평가는 직무 분석에 의해 작성된 직무기술서와 명세서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니은 직무평가는 일체의 속인적인 조건을 떠나서 사람에 대한 이 객관적인 직무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직무상의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에 동일한 가치를 가진 직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더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 제도의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 직무급 제도를 확립하고 그 목적이 있고요. 나아가 인적자원관리 전반의 합리화를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라는 것은 그냥 기출된 적이 한번 있었긴 했는데요.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직무의 공헌도에 의해 결정된 직무 공헌도는 일반적으로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만. 그래서 숙련, 스킬,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있다는 것만 갖고 하시고요. 직무평가의 절차도 그냥 참고만 했어요. 자, 넘겨보시면 직무평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양적과 양적이 있다고 했어요.
질적과 양적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직무평가의 방법의 구분은 비양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있다. 비양적 방법은 질적이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난이도 등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판단에 의해서 직무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서열법과 분리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양적인 방법은 직무 분석에 따라 직무를 기초로 하는 기초적 요소 또는 조건을 분석하고 이들을 양적으로 계측하는 분석적 판단에 의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점수법과 요소 비교법이 있다. 그러면 직무평가의 비양적 방법은 밑에 서열법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서열법이라는 자체는, 자, 밑줄만 전체적이고 서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평가자가 조모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요청되는 지식, 숙련, 책임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장 단순한 직무를 최하위에 배정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가 있는 직무를 최상위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등급법이죠. 서열법을 또 등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등급법.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무 등급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직무 등급을 정하는 일정한 표준이 없으므로 평가 결과의 객관화가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입니다. 자, 밑에 분류법은 어때요? 서열법이 좀 더 발전된 것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사전에 직무 등급을 결정해 놓고 그 직무를 적절히 판정해서 맞춰놓는 직무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강제 배정의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기관이나 학교, 서비스 업체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직무평가의 양적 방법입니다. 양적 방법은 점수를 매기는 점수법과 요소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점수법이라는 건 당연히 밑에 150페이지 3번 밑에 양적 방법의 점수법 하고 있죠. 자, 얘는 직무를 평가 요소로 분해해서 각 요소별로 그 중요도에 따라 숫자에 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를 총계해서 각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자, 요소비교법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니은번, 자, 밑줄. 그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결부시켜서 비교함으로써 모든 직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비교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임금액을 가지고 바로 평가, 점수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점수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점수법이 각 평가 요소의 가치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데 반영합니다. 그래서 요소비교법은 각 평가 요소별 직무를 등급화하게 된다. 이렇게 염두에 살펴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인사고과에 대한 거는 이 자체적으로 조금 이제 달리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좀 끊고요. 일단 전체적인 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중요도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인사관리, 종업원, 인적자원관리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가 있다. 그래서 기술서는 직무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에 직무, 속직적이고요. 명세서는 사람이니까 속인적이다. 일종 요건이다.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라는 자체는 방법이 비양적, 질적, 서열법, 등급법과 분류법이 있다. 그 다음에 양적은 점수법과 요소비법이 있더라. 자, 직무평가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무 설계 방안은 자, 자꾸 했던 것을 다른 걸로 옮겨서 직무를 순환하는 게 있고 과업수를 또 증가시키는 게 있고 직무 충실하는 동기부여를 해서 직무 특성 모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직무급 도입은 이제 동일한 직무지만 동일한 임금을 또 준다. 이렇게 해서 직무급을 도입한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더 살펴볼 거는 우리가 어때요? 이 직무평가의 비양적 방법에서 서열법이라는 게 있죠. 서열법은 A, B, C, D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서열을 매기고 그 다음에 분류법이라는 건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서열법이라는 것은 뭐 A, B, C, D 이렇게 매기는 거고요. 자, 분류법은 뭐 1그룹은 뭐 A, B, 2그룹은 뭐 C, D 이까지 온다면, 그 다음에 3그룹은 뭐 E다 이렇게 분류한다. 그 정도로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염리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고가라는 자체는 제가 다음에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 자, 요번에 18강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을 볼게요. 자, 141페이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개념은 뭐 개발, 활용, 보상, 유지, 확보, 개발, 활용, 보상, 유지. 그래서 확계, 활, 보상, 분류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넘기시면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 141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쭉 가신다면은 어디가 핵심적인 거냐면 144페이지 직무 분석의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만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는 147페이지죠.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직무 설계에서는 이 직무 설계에 대한 방안,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무 평가에서는 우리가 좀 내용을 보시겠지만 비양적과 양적이 있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고가라는 자체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18강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1번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와 개념, 직무 분석, 그 다음에 3번 직무 평가까지 봤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19강은 인사고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인사고가라는 자체의 의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사고가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인사고가 들어가겠습니다.